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계절이 참 좋은 날이네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할 김현숙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신가요? 예, 안녕하셔야 되는데. 예, 겉보기엔 다 안녕한데요. 속을 들여다 보니까 조금씩 아픈 부분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오늘 또 만나는 이 사례자님도 겉으로는 굉장히 행복해 다복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문제 없어 보여요. 전혀. 남편분도 또 우리 사례자님도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활비를 거의 안 준다네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뭐 내가 개인적으로 가진 게 많으면 괜찮은데 조금 공고한 부분, 그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큰 상처로 지금 이렇게 와닿는 일이 있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사례자분님은 그래요. 저기 나와있죠. 돈을 뭐 생활비를 주지 않는 남편하고 한 30년째 같이 살고 있는 이제 57세 여성이시거든요. 뭐 경제적으로 이제 결혼하고는 뭐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뭐 힘든 상황은 아니고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살다시피 한 그런 삶을 살고 계셨고요. 아들, 딸 낳고 뭐 평범하게 잘 살아오는데 물론 연애 결혼을 하셨어요. 동네 동창? 뭐 이러고 되게 좋잖아요. 가장 친한 친구와 이제 결혼을 해서 잘 살 것 같았는데, 항상 냉기가 없대요. 지금 집에 들어가면 이래 우리 따뜻함을 느껴야 되는데, 들어가면 이제 냉랭한 느낌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생활비의 문제도 있지만, 일단, 사람이 나를 딱 들어오면 반긴다, 사랑한다, 이 느낌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느낌이 없는 게 아마 돈하고 결부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부턴가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지출이 많아지죠. 부부 간에 있을 때는 뭐 그냥 남편이 돈 들고 나가서 쓰면 그냥 뭐 우리 따라 먹고 뭐 돈 내면 또 행복하게 먹고 들어오고 하는데, 이제 자녀들이 성장하면 아무래도 엄마가 사용해야 될 돈들이 또 있잖아요. 소소하게. 그래서 그렇게 지출이 많아지는 시기인데 경제권을 남편이 이제 온통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생활비를 늘 타서 쓰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유 있게 뭐 펑펑 주면 또 아이들 뭐 학원비도 보내고 그렇게 여유 있게 지낼 텐데, 또 그런 정도는 아니고 이 남편분이 자녀 교육에 또 그닥 관심이 그닥 없는 분이세요. 어찌 보면은 그게 맞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교육열이 너무 막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그냥 애들은 건강하게 자라면 돼. 뭘 공부를 따로 가서 하냐고 뭐 이런 주의예요. 어찌 보면 좋은 거긴 한데 다른 애들보다 뒤처질까 걱정도 되고. 근데 내 수중에 있는 돈으로는 아이들 학원 보내기가 굉장히 좀 버거운 상태에 이제 놓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애들이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뭐 남편은 아이들한테는 뭐 교육은 나 몰라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카드를 카드는 이제 다 발급받으니까 카드로 이제 이렇게 쓰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례자분이 돈을 막 낭비하고 헤프게 쓰는 건 아닌데, 그 카드라는 게 또 그렇잖아요. 우리 알다시피 외상이면 소도 잡는 데나? 그러니까 이걸 잘 이제 맞춰서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애들을 위해서라면 사실 엄마 마음이 좀 그래요. 애들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해주고 싶고 남한테 뒤처지는 게 일단 내가 용납이 안 되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그렇잖아도 남편이 돈을 많이 주는 형편도 아닌데다가 카드가 이제 마이너스 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 일종의 부도죠, 부도. 그러니까 빨리 월말 되면 갚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아등바등 하게 된 세월이 지금 이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빌려서 갚고 그걸 남편이 해결해 주지 않는 상황. 어떨까요? 그냥 굉장히 힘드실 것 같죠? 근데 이제 이분이 또 그냥 놀면서 그냥 생활비를 타서 쓰는 사람은 아니고 나름 또
돈을 또 계속 자기 나름 열심히 또 벌고는 있어요. 근데 이 여성의 월급이라는 게 그렇게 뭐 많이 받는 상황도 아니고 진짜 생활비 주는 것과 내가 버는 것과 애들 뒷바라지하고 또 우리가 딱 그것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경조사도 있고 뭐 많은 일들이 주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하게 뭐 지원해 주는 게 없다 보니까 이제 혼자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부족해서 더 달라고 해봐도 뭐 별 그냥 딱 그거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사는 그런 상황인데 그 관계가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내는 제 할 일은 또 다 해요. 직장 갔다 와서 식재료가 준비되면 말하자면 남편이 장을 다 봐요. 먹고 싶은 거. 자기가 오늘 먹고 싶은 거, 뭐 이 부재료 사다 놓으면 와서 또 해야 되고 하다못해 이 남편이 자기 관리는 굉장히 잘하셔요. 그러니까 자기 건강을 위해서 운동은 다 해요. 나가서 운동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백화점 가서 자기 옷 잘 사 입고요. 근데 이제 자녀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 지출되는 게 크게 없어요. 없고 하다못해 이제 속옷까지 다 사가 오는 편. 이 아내 속옷까지. 그 굉장히 경제권을 그냥 완전히 갖고 있어요. 되게 좀 우리 의외죠. 이런 집도 있을까요? 굉장히 의외의 어떤 그런 삶을 사는데 뭐 식재료가 이제 준비되면 저녁 준비도 해주고 뭐 빨래, 청소 당연히 이제 다 하는 거예요. 주부로서 역할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 하는데도 존중을 못 받는 거죠. 그 이유가 이제 뭔지는 참 궁금은 했어요. 왜 그런지 원초적인 뭐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카드 빚을 한번 못 갚다 보니까 그 이제 친구한테 한번 빌려서 대체하고 하다가 그 친구한테 돈을 못 준 경험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 한 번을 남편이 이제 한번 메꿔줬대요. 그 이후로는 이제 거의 생활비에 더 이제 자유롭게 돈을 안 주는 상황. 그래요. 우리가 돈 없이는 또 못 사는데, 내가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하는데도 그 쌓인 빚, 말하자면 빚이 이제 빚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거나 이제 그 자녀들 양육하면서 생겼던 쌓였던 그런 돈들 때문에 계속 갚아도 우리 카드가 그런 거잖아요. 막 갚아도 이자가 많다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대기 생활이 이제 힘든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이 상황을 알아도 크게 도와준다 해야 되나요? 부부니까 당연히 같이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손을 내어놓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는 남편과의 관계도 안 좋죠. 저도 돈 없으면 머리 아프거든요. 근데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이 온다면 결코 남편이 막 좋고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막 이러진 않죠. 남편 또한 이제 이 냉랭한 관계가 혼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같이 만들어간 냉랭함이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례자가 있는데 안타까워요.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집집마다 들여다보면 다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또 이런 문제 또 특별하더라고요. 잔고가 얼마 있는지도 모른대요. 통장에. 전혀 지금까지 남편 통장에 얼마 있는지 아직도 모르고요. 그리고 뭐 집을 이렇게 뭐 더 크게 확장해서 옮겨갈 때 남편이 다 해야 하기는 뭐 또 외식하면 또 남편이 내기는 하고요. 그러니까 돈 관리는 완전히 남자가 이제 그 남편분이 다 도맡아서 하는 거죠. 그래도 부부라면은 어느 정도 뭐 이렇게 하자, 뭐 어떻게 하자라는 계획이 써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도 잘 없고 말을 안 하니까 이 부부는요. 지금 이렇게 소통이 안 된 지가 꽤 오래된 부부. 그냥 처음은 이제 이 생활비 때문인 걸로 아는데, 우리 사례자님도 거기에 대해서 뭐, 대화를 충분히 했는지, 상황을 충분히 얘기했는지, 일단 남편분이 되게 고지식하고, 좀 남의 말을 안 듣는 스타일? 그냥 가정의 가장은 나야. 내가 하는 대로 해라는 그런 스타일이신가 봐요.
그리고 또 우리 사례자분님은 보기에는 굉장히 당당해 보여요, 사실은. 당당해 보이는데 말로 표현을 또 그리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편 앞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나가서는 활동도 잘하고 막 대외적인 이런 것도 잘하는데 남편 앞에서만 작아지는 여인인가 봐요. 남편 앞에서만 굉장히 작아지는 여인. 그래서 이렇게 되게 힘들고 아프고 고통이 있어도 남편한테 크게 요구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녀들한테는 늘 못해줘서 미안한 마음. 그 이제 자녀들이 성장해서 뭐 독립해서 나가는데도 남편분이 그 독립하는데 지원금도 잘 안 줬나 봐요. 그러니까 다시 또 이것도 애는 나간다 그러지. 그러니까 집이 냉랭하니까 애들 느끼잖아요, 성장하면서. 안 있고 싶은 거죠. 이 가정이 편안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미성년자를 벗어나니까 대학 나오고 하면서 이제 독립하고 싶다. 그래서 빨리 독립하고 싶은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아빠 같으면 충분히 있는 데서 뭐 이만큼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대요. 남편분이 속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문제는 우리 이제 사례자의 고민이 있잖아요. 지금 이런 현실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게 힘들었겠다. 이런 상황에서 사례자의 고민이 이제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례자 고민이 구체적으로 뭘까 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우울하대요. 왜냐하면 냉랭하니까 이제 나이가 57세면 사실 이제 인생 후반부에 접어드는데 노후 준비도 자기가 나가서 벌지만 그거는 일단 지금 생활비에 다 충당을 하다 보니까 노후 대책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고, 남편이 막 진짜 우리가 없어도 아껴주고 사랑하면은 걱정 없잖아요. 둘이 힘이 되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나이는 들고 지금 다니는 직장도 뭐 영원하겠어요? 어느 나이 되면 이제 멈춰야 되는 시점이 오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굉장히 고민이 많으셔요. 협력해서 살아도 우리 부족할 판인데. 그래서 혼자서 어떻게 감당해내야 될까. 그래서 이혼을 생각 안 해봤냐고요? 이혼도 생각은 해봤지만 이혼하자 말도 못 해봤고요. 남편도 이혼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한 적도 없고 지금 이런 상황. 그래서 남편은 이혼할 생각은 없고 생활비는 안 주고 돈은 혼자 깨차고 있고 그냥 남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들어오면 그것도 밥은 먹을 수 있고 잠은 잘 수 있고 빨래는 빨아놓으니까 뭐 괜찮을까요? 남편 입장에서는 괜찮을까요? 근데 이제 아내 입장에서 보면 난 뭘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부부인데 부부로서의 어떤 역할, 일방적인 이런 문제 속에서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사례자의 고민이 많아요. 구체적으로 좀 먼저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우울감, 굉장히 지금 거의 진짜 우울증에 걸리기 직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머리도 아프고 막 굉장히 힘들어, 신체적으로 되게 힘들어하는 상황. 자, 이렇게 우리 사례자분님이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을 갖고 있는데 진짜 어떤 고민이 제일 클까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생각하시는 대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집은 그 처음에 물론 연애 기간도 있었을 거고 또 결혼해서 처음에 그 살면서 그 보통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들도 이렇게 부부지간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뭐 계획을 짜잖아요. 그러면 그런 계획도 없었는지 나 그것도 궁금하고, 가계부를 썼느냐. 왜냐면 왜 남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제가 처음에 결혼해서 가계부를 안 썼어요. 근데 신랑이 이게 뭐라 그럴까? 의심은 아니지만 이제 돈이, 남자들은 돈 쓰는 걸 모르잖아요. 잘. 그러니까 여자들은 지출이 되는 거 남자들은 갖다만 주니까 모르는데, 그렇죠. 네. 나중에 이제 그걸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응? 돈을 왜 어디다 쓰는데 이렇게 쓰느냐. 그래서 내가 가계부를 써야겠구나. 그리고 제가 가계부를 써버릇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월급을 타오면 이렇게 보여주고 서로 이렇게 의논을 해서 그걸 해결을 했어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믿고 다 맡기더라고요. 네네. 안 물어보더라고요. 더 이상. 근데 여기도 그런 계획이나 뭐 남편한테 혹시 뭐 실수로 뭐
그렇게 뭐 못 믿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왜 뭐 내가 돈을 벌어다가 왜 와이프한테 돈을 안 주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실수로 뭐 남편한테 그런 일이 있었나 난 그게 가장 궁금하고. 사실 저도 결혼해서 가계부를 저는 이제 저희들은 돈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개방적으로 진짜 오픈해 놓고 지내는 편이었어요. 그냥 매일 진짜 콩나물까지 다 적는 그렇죠, 편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거의 저희도 처음에는 남편이 좀 관리하는 편이었어요. 그냥 뭐 이렇게 보고 필요하면 그냥 제가 이거 이래서 좀 저도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남편이 저보고 관리하라 하는데 저 부담스럽더라고요. 진짜 똑같은 저도 그 느낌인데요. 남편은 저희가 이렇게 막 그 써놔도 남편은 돈이 어디 다른 데 쓰는 걸 펑펑 새는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이 돈 다 뭐 했냐고. 나 이만큼 벌어다 줬는데 이 돈 다 어디 갔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 적어놔서 보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많이 갖다 준 것 같은데 부족하다 하면은 다른데 뭐 친정으로 빼돌렸니? 뭐 아니면 뭐 어디 다른 데 갔었었니? 이렇게 의심하는 경향이 초창기에 저도 그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확히 보여줬음에도 그런다면 이제 그래서 알아서 다 알아 그래서 처음에는 그랬더니 좀 하더니 다시 못하겠다고 내보고 관리하라 그러길래 나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 관리라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맞아요. 규모 있게 산다는 게. 그러니까 맞아요. 가정에 있어서 자녀들과 함께 규모 있게 꾸려간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진짜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게 그렇지. 맞죠. 그거 거기서 신용을 잃은 거지. 그렇죠. 그래서 뭐 약간 근데 이제 우리 이 사례자분님이 화려? 뭐 사치? 그러니까 막 그런 사치는 아닌데요. 또 뭐 브랜드 옷 사 입고 근데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이제 보통 주부 애 키울 때는 우리가 막 무조건 싸구려 입는데 또 서로가 자기 관리 잘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좀 버거운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기 없이 무조건 그랬었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어떤 소통에 의해서 뭐 물어봐야죠. 그래 돈을 뭐 이만큼 줬는데 왜 이 돈이 뭐 이렇게 늘 부족하냐라든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대화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돈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내가 이혼을 했을 때 여성들이 가장 힘들어도 이혼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자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여성 임금이 되게 작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혼한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지원 체계 이런 게 크게 마련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이 있어도 힘이 드는데 그래도 지금은 사는 집은 있잖아요. 귀가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간다면 일단 다시 스스로 독립해서 나갈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가 겁이 나는 거죠. 지금도 이런데 내가 나가면 그래서 이혼을 생각을 해봤지만 그게 더 겁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뭐 생활비하고 내 거 하고 보태가 어쨌거나 막 이렇게 지금 지내오잖아요. 오는데 만약에 이혼을 하면 어디 가서 살아요? 이런 게 이제 더 걱정이고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가 안 생기는 거죠. 돈에 이제 생활비의 문제도 있지만 문제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부부로서의 어떤 두 사람의 정이 없는 거죠. 돈이 없어도 우리는 부부 정이 있으면 살잖아요. 어려운 거 다 같이 극복해 나가잖아요. 뭘 하든지. 근데 부부 정이 없으니까 지금 돈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남편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게 있어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한다고 어떤 성장기에 충분히 이렇게 사랑을 잘 받아왔으면 사람에 대해 귀함을 알잖아요. 함께 사는 사람의 귀함. 무조건 보통 부부는 다독거려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남편분의 환경이 이제 조금 좀 사랑을 못 받. 그러니까 굉장히 그 가정에서도 자랄 때 어린 시절 고객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그런 게 있겠죠. 피해의식도 좀 있을 거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한테도 충분히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내가 생활비 그래도 주잖아. 그리고 생필품, 그 다음에 식품, 뭐 다 사다 놓잖아죠.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역할은 내가 충분히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지금 현재 고민은 돈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따뜻하면 냉랭하다 그랬지. 들어오면 냉랭하고 싸늘하고 그렇다니까 정말 사례자 고민은 어떤 지금 돈 없어서 힘들다고 호소는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을까.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그냥 수고했어 뭐 이런 거죠. 들어오면 서로 수고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따뜻함을 더 요구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다면 돈 얘기는 뒤에 풀어지겠죠. 이제 이런 수고해서 고마워 감사의 언어가 왔다 갔다 한다면 그 다음에 나 이래서 힘들어 좀 도와줄래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지금은 그런 상태가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두 부분은 정말 사랑을 하는 언어 사용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안 해와서 지금 딱 한다는 게 어려울 수는 있는데 저는 그랬어요. 일단 먼저 표현해 보라고. 원래 뭐 정이 안 가겠죠. 그렇지만 내가 다가가 보는 거. 내가 먼저 다가가 보는 거. 이거 한번 해보라고 말씀은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례자의 우울감은 어디에서 올까요? 막 머리 아프고 지금 굉장히 우울감이 심하대요. 우울감, 예. 저의 생각에는 그렇게, 지금 57세 정도면은, 힘들게, 물론 살아왔겠지만은, 그 나이에는 아직은 한 60까지는 좀 더. 청춘이죠. 할 수 있겠죠. 예, 네. 열심히 더 하던 대로 하고, 네. 뭐 남편 성격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성격도 물론 알아보고, 남편에게 뭐 그렇게 막 요구하지도 말고 그냥 특별한 게 있나요? 우울한 게. 그렇게 살았으면은. 오후 시간,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면 가서 밥 해놔야 되는데요. 시간은 얼마든지 낼 수 있거든요. 밥 해놓고 나가면 될까요? 물론, 예. 하여튼 좀 그런 경우 있어요. 딱 시간 맞춰서. 왜냐면은 남편분은 퇴근 시간 딱 되면 들어오는 분. 정말 딱 그런 분.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 밥을 해놔야죠. 그래 해놓고 이제 나갈 수 있으면 나가고 해야 되는데 아마 들어오고 나가고에 대한 터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건 없고 그냥 이제 서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관리하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혹시 이런 생각은 해봤나요? 지금 생활비를 안 주는 것은 폭력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건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그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정폭력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폭력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가정폭력 하면 꼭 뭐 이렇게 때려야만 욕설을 해야만 폭력은 아니고요. 정서적인 폭력도 있고요. 성적 폭력도 있는데 바로 예, 경제적 폭력이 있어요. 이 경제적 폭력이죠. 충분히 자녀를 함께 꾸려가야 되는데 이유를 알면서도 상황을 잘 알면서도 안 주는 건 폭력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들은 이런 경제적 폭력에 대해서 아까 그랬죠. 이 폭력인 줄 몰라도 이거 폭력이에요? 그러셨잖아요.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같이 부부로서 산다면 경제를 같이 협의해서 잘 이끌어 가야 되고 진짜 뭐 자녀를 키우는데도 충분히 우리가 그 최선을 다해서 함께 키워나가는 방향인데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보면 이제 고정관념에 좀 없어져야 되겠지만 여성은 자녀 양육 뭐 이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나는 돈만 벌어오면 자녀 양육은 너가 하는 거야. 안 사람이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고정관념 속에 많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렇다 손 치면 내가 벌어다 줄 테니까 자녀 양육은 알아서 이렇게 잘 해라고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안 이루어졌을 때는 일단 경제적 폭력이죠. 예. 처음 들어봤어요? 예, 폭력이에요. 그 경제적 폭력이라고 우리가 꼭 때리고 그런 것만 폭력이 아니라 사실 함께 나눠야 되는 공동생활체잖아요. 공동생활체인데 돈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데, 근데 남편만 먹고 잘 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잘 살아야 되는 부분에 일방적으로 자기가 그거를, 일방적으로 가지고 나눠주지 않는 것은 폭력이죠. 부부가 뭐예요? 부부가. 여기 이제 뒤에 질문이 나올까요? 예, 부부는 뭘 부부로 하나요? 그냥 이제 적극적인 질문이긴 한데, 부부는 뭘 부부라 그래요? 어떤 사람을 부부라 그러나요, 우리가? 네. 그냥 부부. 그 좋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동반자라 그러고 함께 가는 사람, 힘겨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부부잖아요. 부부 일심동체라 그러고 마음까지 다 이불 속에서 진짜 우리가 다 나눌 수 있는 관계라고 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부부의 삶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남보다 어렵죠. 남들도 저 정도는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울감이 들 수밖에 없고 힘든 부분은 맞죠. 남보다 못하니까 나가서 살면 좋겠지만 용기가 없고요. 그리고 나가서 살았을 때 내가 혼자 잘 지낼 수 있을까가 더 큰 걱정으로 다가오는 거죠. 갈 데가 없으면 진짜 못 나가잖아요. 근데 그런 걸 빨리 벗어나야지. 그 둘레 안에서 그렇게 본인이 우울감까지 느끼면서 그렇게 사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57세니까 살 날이 아직 그럼요. 많잖아요. 예. 지금 용기를 낼 필요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나가서 어떻게 살까는 지금 걱정이지만 사실 나가서 부딪혀 보면 또 방법이 있을 거라는 건데 그 용기를 못 낸다는 건데 용기를 내야지. 저도 사실 그래요. 예. 좀 이렇게 좀 되게 당당한 사람인데 남편 앞에 서면 안 당당하다 그랬잖아요. 좀 당당하게 굉장히 잘 하실 것 같거든요. 좀 그런 방법 아니면 남편한테 크게 한번 뭐라 그럴까 자신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진짜 이판사판 해야 되나요? 하여튼 솔직한 감정을 좀 털어놓고 나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당연한 줄 알죠. 그냥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겠죠. 본인 책임도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 그런 시도를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남편 앞에서는 말을 못 하니까. 왜 말을 못해? 그 답답한. 저도 남편 앞에서 말 잘 못해요. 남편 앞에서는 저도 작아지더라고요. 희한하게 이제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진짜 너무 좋다든가 아니면 너무 안 좋다든가 하면 그런 경우가 발생하겠죠. 너무 좋아도 어떤 말을 못 할 수 있고 너무 안 좋아도 말을 못 할 수 있는 일단 좀 안타깝긴 한데 제 생각도 그래요. 좀 당당해질 필요 있다. 이제 자녀들이 성장했으니까 어떤 자녀들과 또 함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좀 계획을 세워서 자녀가 어리면 어려서 그렇죠. 어려서 못 떠나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금은 진짜 당당하게 벗어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녀들이 어렸으니까 그렇다고 자녀를 두고 간다는 우리 엄마들은 감히 생각을 못 하니까 그게 이제 경제적으로 확보가 안 되니까 감히 생각을 못 했던 부분으로 진짜 말을 못 하고 지냈던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같으면 이런 상황이었는데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못 나갔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자녀들도 약간 독립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좀 엄마의 고민을 충분히 얘기하고 함께 풀어나가는 방법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계시는 분들의 가게 운영은 또 어떻게 하시나요? 이제 경제권이죠, 경제권. 네. 씀씀이가 다행히 서로 그렇게 크지 않아서 서로 용인한 수준이어서 그렇게 네. 운영을 하고 혹시 좀 큰 소비가 있을 것 같으면 이제 웬만하면 같이 이제 의논해서 나가서 네. 백화점을 같이 간다든지 그래서 조금 그 큰 문제는 없었다가
그 자산을 좀 이렇게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따로 운영하는 게 아주 효율적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한쪽으로 몰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분은 가게 운영 어떻게 하셔요? 어떻게 하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저희 와이프랑 한 30년 정도 같이 살았기 때문에 처음 결혼해서부터 저는 와이프한테 그냥 다 경제권을 주고, 그리고 이제 뭐 그 회사나 이런 데서 이제 솔직히 뭐 이 월급에 뭐 수당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이제 갖고 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경제 문제에 대해서 와이프한테 오히려 맡기니까 뭐 솔직히 편해요. 그렇죠. 예, 예. 편하죠. 네. 그렇죠. 이제 와이프가 효율성 있게 잘 운영해 주니까 편한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데 안 쓰고 가족을 위해서 뭐 이렇게 쓸 때는 이제 되게 편한 상황이고, 저는 가게 운영을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도 이제 가계부 썼었거든요. 쓰고 보여주고 뭐 처음에는 이제 제가 했었나요? 뭐 그러다가 우리는 일단 같이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좀 노출시켜서 제가 돈을 벌지는 않았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벌어서 번 돈을 봉투채로 그때는 봉투였어요. 그 봉투채로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서는 이제 기분이다 하고 이제 또 먹고 용돈 일부 용돈처럼 좀 드리고, 처음에는 저는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사업을 하면서는 그 이제 운영하는 게 힘드니까 막 네가 좀 맡아달라 하면 내가 맡아달라 하는데 저는 제가 맡는 게 싫더라고요. 그 잘못하면 저한테 다 막 얘기할 것 같아서 안 한다 그러고 이렇게 이제 저도 좀 살았는데, 사실 가게 운영은 같이 하는 거죠. 지금 우리 딸을 보면 둘 다 보니까 진짜 아까 선생님 말씀 맞다나 따로따로 관리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기분 좋으면 자기네들 오늘 내가 한턱 쏠게. 뭐 내가 이렇게 살더라고요. 우리 시대의 문화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진짜 뭐 각자 집에서 나름의 어떤 방식을 가지고 다 가게 운영을 하겠죠. 뭐 언제는 얼마간 모아서 뭐 어떻게 하자. 그게 사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맞기는 한 것 같아요. 그게 부부잖아요. 낯선 사람들이 만나서 새로운 삶을 구성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면밀한 계획이 없었고 그냥 막연히 살다 보니 또 이런 불편함을 겪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사실 해봅니다. 이혼 생각해 봤다 그랬잖아요. 이혼하면 다 해결이 될까요? 이제 우리 쭉 지금 얘기하면서 더문더문 다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이혼이 답일까요? 이 사례자에게는? 글쎄요, 저는 그 이혼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왜냐하면은 부부라는 거는 여하튼 젊어서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사랑하고 좋아해서 애들을 낳고 자식들을 이제 키우면서 어느 정도 왔는데, 이제 그 갈등이라는 거는 각 가정마다 다 틀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갈등 때문에 뭐 이혼을 뭐 애들 다 키워놨다고 이제 요즘은 또 조론이 또 유행하다 그래가지고 저희 와이프도 가끔 농담으로 그래요. 아유, 이제 지겨운데 조론 한번 해볼까 그러는데, 그럼 서로 좋죠, 그냥. 편하고 간섭 안 하니까. 근데 저 생각에는 하여간 이혼보다는 여태껏 이렇게 뭐 쌓았던 뭐 서로 이제 뭐 정이 좀 없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좀 서로 대화를 하면은 좀 그런 거에 풀어지지 않을까. 이혼은 제 생각엔 그게 정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 생각이 있으실까요?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혼이라고 딱 마음을 먹고 진짜 둘이서 솔직하게 뭐 그 남자분한테 어디 여행 가서 우리 뭐 조용하게 얘기하자, 이거는 안 되고 진짜 맥주라도 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놓고 둘이서 대화를 진짜 솔직하게 털어놓고 뭐 그 신랑이 온순하게 진짜 아 그래 듣고 보니까 네 말이 맞다. 그럼 이러면서 화해할 이런 그런 기미가 있으면 하되, 안 그러면 이혼해야죠.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하고. 나는 그렇죠. 그런 주장이에요. 일단은 얘기는 해봐야죠. 솔직하게 서로가 탁 터놓고.
이혼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거를 택해야죠. 여태까지 어쨌거나 싫거나 좋거나 뭐 살았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죠. 뭐 싫으면 진짜 조론도 뭐 좀 헤어져서 살아보기도 하고 조론도 하고 뭐 등등을 얘기하지만 사실 이혼보다 더 좋은 방법을 일단 해보고 택해보고 좀 노력해보고인데, 그 노력 방식이 사실 그래요. 저는 이런 문제를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어떤 가족 상담하는 데도 있잖아요. 주변에 보면은 이제 가정폭력 상담소, 지금 이건 경제적 폭력이니까 가정폭력 상담소에 가서 의뢰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전문가께서 말씀을 해 주실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 상황이 폭력이라고 인지 못하니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냥 뭐 또 살아온 게 30년 진짜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살아왔잖아요. 그럼 또 가면 가지겠죠. 근데 굉장히 우울감 있고 힘든 이 상황에서 이대로 가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먼저는 이제 뭐 가정폭력 상담소에 가서 뭐 또 이런 거는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먼저 좀 물어도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금 대화가 된다면 사실 요새 부부 관계 개선 프로그램도 각 지역에서 많이 열리거든요.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하거든요. 구청이나 이런 데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같이 일단은 그까지만 설득해서 같이 함께 해보는 방법. 그러면 또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서로 소통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안에 있는 거를 좀 꺼내서 털어놔보면 이해되는 부분도 서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부부 상담 좀 찾아가서 진짜 보니까 두 사람이 다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혼이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했을 것 같으면 진작에 했겠죠. 그죠? 있거나 없거나. 근데 이혼은 아니고 그냥 우리 사회가 또 가정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게 더 우선적으로 우리 나이는 좀 작동을 하다 보니까 이혼한 것보다는 같이 가는 게 좋다고 여겨진다면 좀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았으면 어떻겠나. 그 부부 상담 해보고요. 그 이전에는 그냥 보통 부부 관계 개선 프로그램, 요새는 부부뿐만이 아니고 관계 개선 프로그램이라 해서 소통의 방법, 대화법 이런 거 하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데 가서 일단 그런 걸 먼저 해보는데, 우리 사례자분님이 물론 남편 보고 하라 그러면 안 해요. 지금 우리 나이에 뭐 쉽게 성격이 바뀌지는 못해요. 그리고 내 성격 또한 쉽게 바뀌지는 않지만 누군가가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먼저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례자분님이 이혼은 안 하고 싶고 지금 냉랭한 이 분위기를 온기 있는 분위기로 바꿔가고 싶다. 지금이라도 진짜 우리가 이혼도 필요 없고 지금 이 시점에 정말 달달한 그런 삶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자녀들도 다 키웠으니까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런 그 관계 개선하는 게 사실 30년 세월 동안 그 얼어붙은 마음이 풀리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의지가 나는 반드시 저 사람하고 편하게 잘 지내볼 거야 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먼저 손 내밀고 다가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해야죠. 너가 하라고 하면 죽어도 안 되는 일이고 그냥 먼저 다가가 보는 거예요. 그냥 이 냉랭함에 작은 언어 하나 던져서 뭐 오늘 저녁 내가 신경 써서 했는데 맛이 어때라든가 이렇게 작은 언어부터 좀 소통이 필요했으면 좋겠어요. 뭐 밥 먹을 때 진짜 각자 먹는데요. 각자 너무 싸늘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 그냥 처음이 무섭거든요. 처음이 어렵고. 그래서 처음 한번 내뱉어 보면 답변이 없겠지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좀 그렇게 하면 약간의 스스로 이제 좀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스킨십도 좀 슬쩍슬쩍 해보고 물론 냉랭하겠죠. 근데 언젠가는 우리 쌤들 생각 어떠세요? 아내하고 말을 안 하고 싸우는데 가만히 있으면 먼저 푸나요? 다가오기를 바라잖아요. 누구라도. 그래서 좀 다가가는 방식을 좀 써봐. 여기는 왜냐하면 이혼이 답은 아니니까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좀 먼저 힘들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눈물로도 호소 좀 해보고, 그리고 그런 스킨십도 좀 유도를 해보면서 우리 이 관계를 좀 개선할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데 한번 같이 가볼래라고 얘기도 좀 나눠보고요. 아니면 이제 뭐 영 힘들어서 내가 이 공간을 떨쳐나가고 싶다면 사실 뭐 1366 여성의 전화라든가 뭐 또 가정폭력 상담소 뭐 이런 데 가면 이제 폭력의 요건으로 해서 뭐 헤어질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서 두 부부가, 저희들은 그래요. 저는 좀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아이들도 있고 잘 자라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함께 방법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그때 뭐 진짜 젊으니까 그때 혼자 나가서 살아도 독립적으로 또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어때요? 선생님들 생각 어떠세요? 먼저 다가가는 방법 괜찮을까요? 사랑의 언어 좀 쓰고요. 그 뭐 고맙다, 미안하다, 이때까지 이래서 미안하다, 내가 다가가지 못해서 미안하다부터 시작하면 조금씩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사실 이제 우리가 되게 가정마다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 이런 이게 폭력인데, 폭력을 인지 못했을 때 계속 참고 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경제적인 문제도 폭력이라는 거 좀 아시고, 도움을 요청하는 기관에 좀 도움을 요청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통하지만 사실 대화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언어를 부부간에 가장 많이 사용해주면 되거든요. 그걸 좀 아껴놨을 때 이런 문제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사랑한다 말을 많이 하고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